안녕하세요. 한유니월드의 윤입니다. 제가 2011년부터 14년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주재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덕분에 제 주변에서 베트남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주의해야 될 것들, 참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여행은 어떻게 하고 관광지는 어디가 좋은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부터는 신짜오 월드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베트남 여행 가실 때에 필요한 점, 그리고 베트남의 추천 여행지, 그리고 베트남을 여행 가셔서 꼭 보셔야 될 것들, 그런 내용들을 한 편 한 편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편으로 베트남 여행 준비 단계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환전, 화폐 부분인데요. 베트남은 자국화폐로 VND, 베트남 동, 우리나라로 편하게 얘기하면 동화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요국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베트남 돈으로 환전을 하실 때에는 이중 수수료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에서 달러로, 달러에서 다시 베트남 동화로 바꾸는 절차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는 달러로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웬만한 호텔들은 리셉션에서 다 환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전당포 같은 곳에서도 환전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달러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직접 환전하시는 것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직접 동화로 환전하시는 것보다 더 이익입니다. 동화를 꼭 준비해야 하는 상황들,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유심을 사신다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시는 동안에 필요한 택시비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에 도착하셔가지고 너무 피곤하셔서 음료나 아니면 뭐 간단한 간식을 드신다든지 하는 정도의 급하게 써야 되는 금액 정도만 동화로 환전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달러로 가지고 가셔서 여행을 하시면서 필요한 때때에 동화로 환전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베트남 동화로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게 한화로 얼마일까라고 계산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굳이 네이버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으지는 않으셔도 되고 간단하게 해서 베트남 동화로 결제하신 금액에 나누기 20을 하시면 어느 정도 한국 돈의 근사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셨는데 6만 동이다. 그러면 거기에 나누기 20을 하면 3천이 나오겠죠. 즉 그 6만 동의 가치의 물건은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교통수단입니다. 베트남은 아직 우리나라와 같이 대중교통 환경이 원활하게 조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호치민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전철, 외곽에서 들어오는 경전철에서 지하철을 개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고속도로들이 뚫리고는 있지만 교외로 가는 시외버스들, 장거리 버스들, 그리고 시내의 일부 노선 버스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의 교통수단은 오토바이입니다. 아마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진, 자료화면 등으로 오토바이 떼들이 막 지나가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오토바이 사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에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바로 택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가셔서 이동하시는 주요 교통수단은 바로 택시가 될 텐데요. 택시를 타실 때에는 비나선, 마일린과 같은 대형 브랜드 택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개인의 형태로 택시 모양으로 해서 달고 다니면서 택시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약간 사기 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기 택시를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예상한 비용보다 더 많은 경비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안 좋은 기억으로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형 브랜드의 택시를 타시는 것이 좋고, 그 주요 브랜드가 비나선, 마일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 교통수단이 있죠. 바로 그랩인데요. 그랩이나 우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랩이나 우버의 경우에는 바로 도착지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기사에게 내 도착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무사히 도착지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 공항이나 백화점, 그렇게 주요 위치에서는 택시 매니저가 있어서, 그래서 택시를 잡을 때에 내가 어디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그 매니저는 어느 정도 영어로 의사소통 수단을 할 수 있어서 원활하게 내 목적지를 이해를 시킬 수가 있지만, 그냥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시는 경우에 의사소통에 좀 어려움을 겪으셔서 도착지에 도착하기가 상당히 힘든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리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하더라도 베트남 기사분들이 쉽게 알아듣지를 못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외래어를 사용하듯이 베트남에서도 영어로 된 목적지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명칭들을 그들 나름대로의 외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빠까얏, 사이공웨야 라고 하시면 알아들으시겠나요? 어디냐면 빠까얏은 파크 하얏트 호텔이고요. 사이공웨야는 B급 제품으로, 호치민의 B급 제품을 많이 파는 사이공 스퀘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도착을 하시고 싶은 목적지의 주소나 명칭들을 어디 적으셔서 아니면 인쇄를 하셔서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하면 그 목적지가 적혀 있는 종이를 기사에게 보여주고, 그 기사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소와 명칭을 보고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시게 되면 결제는 무조건 베트남 동화로 하실 텐데요. 미터기에 써 있는 숫자대로 동화를 내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이 나왔는지 기사분이랑 확인하신 다음에 베트남 동화로 지불을 하시게 됩니다. 미터기에 써 있는 숫자는 우리가 이해하는 숫자와 좀 다릅니다. 미터기에 만약에 50이라는 숫자가 써 있으면 그건 50 뒤에 0 3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50이 나왔으면 얼마일까요? 네, 5만 동입니다. 그러면 택시비를 5만 동을 결제를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바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상점들에도 이렇게 가격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너무 적으면 그 뒤에 공 3개가 빠져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실 때 꼭 계산서를 받으셔가지고 점원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 하신 다음에 금액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인데요. 동남아를 여행하실 때에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제가 봤을 땐 크게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소매치기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를 가더라도 외국인들이 소매치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일수인데요. 동남아를 가시게 되면, 특히 베트남에서 제가 소매치기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소매치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들고 길가를 걸어가고 있다가 핸드폰을 강탈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운 좋게 그들을 잡아가지고 파출소로 넘겨서 핸드폰을 찾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귀금속이라든지 귀중품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렇게 날치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베트남 쪽에 여행 가시는 분들 관심 있는 동영상을 아마 보시면 소매치기 당하는, 그리고 날치기 당하는 영상들을 간혹 보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실 때에는 귀중품들, 그리고 좋은 가방, 좋은 귀금속들은 집에 가급적이면 놔두고 여행을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셔서도 핸드폰, 지갑 등은 힙색이나 그 다음에 크로스백, 그리고 주머니 속에 깊게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힙색이나 크로스백을 맸다고 생각해서 뒤로 이렇게 돌려놓지 마시고 꼭 내 앞쪽에다가 두게끔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소매치기를 당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햇볕입니다. 베트남은 특히 남부 지역은 적도에 상당히 가까워서 우리나라에서 쏘이게 되는 자외선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해를 피해서 다니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선크림을 꼭 준비하시고요. 정말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양산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은 절대 반바지 금지입니다. 반바지를 꼭 입고 싶으시면 반바지를 입고 다리에도 선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우산을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은 신짜오 월드 그 첫 편으로 베트남을 여행하실 때의 준비 단계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것들, 주의사항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 여행 가실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셔서 여행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